저는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유가를 150불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1, 2개월 간은 뭐가 중요하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재밌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지금 현재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 이란 타격과 중동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 에픽 퓨리 작전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직접 타격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현재 지도부가 좀 붕괴한 상황이고, 이란 지도부가 일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제 죽었는데, 그래서 현재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현재 사망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란 내부에서도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여파로 현재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오늘 코스피는 무려 마이너스 7% 급락을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고 있느냐? 사실 중요한 것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가 전 세계 원유의 20%가 오고 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사실 이게 통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중동에서 다른 나라들, 뭐 사우디나 뭐 그런 나라들이 이 석유의 생산량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곳이 통로기 때문에 이게 막히게 되면은 사실 원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유통이 안 되니까. 그렇죠. 유통이 안 되니까 아무리 증산을 하더라도 일단 배가 지나가야지만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원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현재 이런 충격이 오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에픽 퓨리 작전이라고 하는 게 발발하게 된 배경과 목적, 그리고 전략적 함의를 먼저 분석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단 작전이 단행된 날은 2월 28일이었고요. 이때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이란 내 핵심 군사시설을 목표로 대규모 합동 정밀 타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 뭐 이스파한 이런 곳들을 포함해서 주요 5개 도시에 대해서 핵시설, 그리고 미사일 기지, 그리고 지휘 통제 본부를 타격을 했고요. 이 여파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이란은 현재 지금 지도부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초기 전개 과정부터 압도적으로 타격을 시작을 해서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지휘 통제 타격을 하고, 그다음에 핵 미사일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이제 파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 전략을 펼쳐서 최고 지도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만들 정도로 아주 맹렬한 작전을 펼쳤는데, 그러면 그 작전이 끝난 지금 왜 주식시장과 원유시장과 이런 전반적인 시장들이 그 되게 안 좋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사실 이게 전략적 함의를 봤었을 때는요, 단기적으로는 군사 우위가 확보가 됐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확전 리스크가 상존한다. 확전 리스크.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드려야 될 주요 주제입니다. 사실 작전이 진행돼서 하메네이가 죽은 거까지는 좋은데,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 이러면 전쟁이 끝난 게 아닌가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확전될 리스크가 저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격으로 인해서 현재 그 이 핵 인프라, 그리고 미사일 전력, 핵심 지휘부, 그리고 방공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주 크리티컬하게 임팩트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작전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건 맞습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은 아주 큰 이벤트였죠. 근데 그러면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해서 이란의 정권이 교체가 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이란에는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이미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그 정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 측근들이 있죠. 그리고 그 측근들 중에서 언제든지 계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특히나 이란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그 이란의 강경파라고 부르는 하메네이를 필두로 했던 그런 사람들, 특히나 이제 여기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사실상 이란의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반서양적인,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펴는 그런 이해 집단들인데, 사실 이 이해 집단이 아직까지도 이란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해서 이 정파 자체가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 지도자 한 명이 죽는 것과 정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봤었을 때 이란의 차기 지도자를 거론된 인물만 보더라도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여기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 사람은 하메네이의 차남이고요. 이 사람은 사실상 강경파를 결집하는데 최상의 그런 정치적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리 라리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약간은 그래도 좀 실론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만약에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된다 하게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그죠? 여기 알리 라자라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분도 계시고, 하산 호메네이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사실 여기 라라진이나 호메네이 이 사람을 이제 제외하고 나서는 여기 이 3명 있죠. 이 3명이 된다 하면은 전쟁이 계속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어떻게 보면은 아예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그 지역을 점령을 한 다음에 강제로 그 땅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절차까지 거치지 않게 되면은 사실상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거론되는 후보만 보더라도 사실상 하메네이를 계승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후보에 더 많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가 지상군 투입마저도 검토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게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말 왜 하냐면은 사실상 이 정권을 교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나오지 않는 이상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려면 지상군을 투입해서 점령하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일이 엄청 커지고, 그렇게 되면 사태가 엄청 커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전쟁이 아주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이 길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 아까 잠깐 앞에 말씀드렸던 호르무즈라는 데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이 호르무즈라는 데가요, 이 지형이 이란 앞바다입니다. 이란 앞바다 여기예요. 아랍에미리트랑 여기 사이에 있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란이 거의 꽉 쥐고 있는 그런 통로예요. 근데 이 통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란 주로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다 이쪽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동에서 뭐 사우디나 뭐 아랍이나 이라크나 쿠웨이트 이런 데서 증산을 해봤자 이 해협을 통과하지를 못하면 사실상 원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쪽 해협에서 수출받는 원유가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유에는 되게 치명적 역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가 막히게 되면은 원유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이란이 현재 지금 여기를 막겠다라고 현재 선언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원유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막아봤자 이란이 무슨 힘으로 여기를 막느냐. 근데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일단 여기에서 뭔가 노이즈가 나온다라는 것만으로도, 그죠? 사실 이란이 이걸 막으려고 시도할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그 이란의 해군을 때리겠죠. 그러면은 그 해군을 때리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이 해협에 배들이 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선장이 전쟁 한바탕인 곳에 배를 놓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해상보험료가 10배 폭등을 하거나 혹은 해상보험을 거부한 사례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봉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자마자 현재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물동량이 70%나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란이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사실 군대를 투입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기뢰를 깐다든가
하게 되면은 사실 기뢰를 제거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바닷속에 기뢰를 갈게 되면은 그것은 실제로 거기에 해군이 직접 가서 기뢰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이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해협이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직접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천의 요새다 불리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뢰를 까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여기 통행을 막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 호르무즈를 그럼 이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란이 선포에 받자지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판이에요. 진짜 이란이 저거 막는다 하면은 진짜 여기 배가 못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인도 이미 생겼고, 왜냐면은 현재 최고 주도자가 죽었고, 그러면은 여기 이 이란에 있는 그 이 정권을 쥐고 있는 이해 관계자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호르무즈를 틀어막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겠지만 석유화학 부문은 에너지 부분이 아주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항공 물류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도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을 받는 뜻이 되는 거고,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은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겠죠. 그래서 물가가 오를 것을 염두를 해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반응을 보게 되면은 리스크 오프가 현재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무려 마이너스 7%나 급락하는 일이 발생을 했죠. 이 와중에 방산 에너지는 올랐고 항공 운송 소비재는 이제 급락을 하는 업종 간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유 시장이 현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원유 가격이 저는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도 봐요. 호르무즈가 얼마나 막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고, 크립토 시장도 초기엔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현재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된 여러 가지 동인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빨 헤드라인 물가가 오를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게 현재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인 거고, 그에 반응해서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정책 딜레마가 생깁니다. 에너지빨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유가가 낮게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인플레는 잡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인플레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패드 와치를 보게 되었을 때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한 자릿수로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higher for longer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금융 여건이 경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고금리가 높게 그리고 더 길게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신용 위험, 사실상 지금 현재 사모펀드 쪽에서 노이즈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이란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요. 주요 대리 세력들이 있습니다. 프록시라고 자기가 불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헤즈볼라, 뭐 예멘 후티, 이라크 민병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현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제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도 공격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실제로 확전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분쟁이 장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무즈가 막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거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으로 보는 케이스에서는요, 유가를 150불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3개월 이상 봉쇄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로 사실 지금 원유가 호르무즈에서 바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쌓아놓은 재고가 있겠죠. 이 재고가 있기 때문에 버틸 텐데, 이 재고가 소진되고, 미국도 사실 전략 비축유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소진된다 하게 되면은 진짜 유가가 150불도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러한 업종들이 엄청나게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서, 그죠?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무즈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리는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란의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후계자들이 있고 그 후계자들이 다 사망하거나 그럴 일이 사실상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정권에 관계된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지 않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지상군을 투입해서 지상군이 그 땅을 점령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그것은 장기화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란의 동맹국들이죠. 중국, 러시아.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이제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랑 현재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란 전선 압박을 이제 오히려 이걸 기회 삼아서 무기 삼으려고 하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란의 그 외교적 중재자를 자임하겠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거겠죠.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했었을 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가 되게 중요할 건데, 일단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조기 안정,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불안정입니다. 일단 전제 조건을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그 이란 내에서 사실상 현재 하메네이가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최고 지도자가 과연 어떤 성향을 띠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서방의 친화적인 정부인지, 즉 미국과 친화적인 존재인지, 아니면은 기존의 하메네이처럼 강경파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성향의 임시 정부가 들어설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현재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만약에 미국과 적대적인 사람이 새로운 지도자가 된다 하게 되면은 전쟁이 길어질 것이고요. 만약에 미국의 친화적인 사람이 들어온다 하게 되면은 전쟁이 빨리 끝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면밀히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과 반대되는 사람이 들어온다 하게 되면은 확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장기 불안정 시츄에이션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온갖 리스크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요, 사실 지금이 그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부르는 1차 오일 쇼크 때랑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70년대에 있었던 얘기인 건데, 이때는 유가가 거의 300%가 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죠. 작년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습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의 목표가, 미국과 이스라엘 목표가 뭐였었냐면 말 그대로 핵시설을 타격해서 이란의 핵 그 개발 능력을 아예 차단하겠다가 목표였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 에픽 퓨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목표가 뭐냐면은 이란의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 실제 트럼프 연설물이나 이스라엘의 총리죠, 네타냐후 외교관 들어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 작전의 목표는 이란의 정권 교체라는 말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전쟁은 엄청나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염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은 디펜스 자산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금이 계속 오를 거를 예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핵지 목적으로 에너지 섹터에 대한 비중과 방산 비중을 늘려놓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줄여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집약 산업들, 이런 산업들은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상황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이란의 친서방 정부가 들어오느냐, 언제 이란의 반서방 정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엄청나게 크게 움직일 겁니다. 변동폭이. 그래서 사실 그리고 그게 언제 나올지 우리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는 레버리지는 절대 쓰면 안 될 거고요.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관망하는 게 오히려 나으실 겁니다.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런 정치적인 무언가 때문에 이벤트가 생기는 상황은 말 그대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해지 포지션을 좀 깔아놓고 비중을 줄여놓는 게 좋겠다. 좀 개인적으로 가이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사실상 이 전쟁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이전 영상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교착으로 가고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타격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이 정권을 교체하겠다라고 나올지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권 교체하겠다 나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면은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경계해야 될 건 뭐냐? 절대로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해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어적으로 분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현재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향후 1, 2개월 가는 뭐가 중요하냐? 권력 승계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하메네이 다음이 누구냐? 그 하메네이 다음 지도자가 그래서 친서방적이냐 반서방적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 정부가 들어왔었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수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엄청나게 출렁일 겁니다. 그래서 반등할 수도 있을 거고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고 롱텀 방향으로 보고 가시려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이란의 다음 정부가 들어서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조적 변화의 흐름을 읽고 긴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합리적이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저희 채널은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짜고 투자하는 퀀트 투자라고 하는 걸 하는 채널입니다. 저희와 함께할 방법은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